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해드립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석 약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샵 9550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최근 운전자분들 사이에서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약물운전이다. 이런 좀 말이 있어서요. 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더 네.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에요. 네네. 자, 약물운전이라는 게 운전자 본인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네. 한번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당연하고 네. 주변의 그 다른 차, 운전자들 물론이고요. 일반 보행자까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큰일인 건데 이 약물운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 아우르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약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모는 거 그 전체를 다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술을 안 마셔도 약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좀 비틀거리거나 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법에서 정한 특정한 약물들이 있는데요. 네. 요새는 많이 아시니까 마약성 진통제로 옥시코돈 성분이 있고요. 또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잠이 안 와서 먹는 약들, 네. 졸피뎀, 그다음 또 대마나 부탄가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꽤나 들어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종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법적으로 고지된 게 한 490개 정도 됩니다. 많네요. 네, 꽤 많죠. 네. 490종. 자, 그러면 보통 분들이 병원 가서 잠이 네. 안 올 때 처방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약들도 다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보통 대표적으로 잠이 안 올 때 많이 처방되는 게 졸피뎀 성분, 네. 또 불안감을 낮추던 디아제팜 같은 성분들이 향정신성 의약품들 중에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약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졸음이나 또 판단력 저하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게 돼서 운전할 때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운전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네요. 네. 판단력 저하면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감기약이나 비염약 지난번에도 알려주시긴 했어요. 잠이 올 수도 있다. 네네. 일단 먹으면 졸린데요. 감기약을 먹고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 이것도 그러면 약물운전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감기약하고 진통제는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졸음 때문에 이렇게 차선 이탈하거나 네. 또 이제 사고 낼 정도로 운전이 좀 어렵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 검사에서 법적 단속 대상 성분이 검출되면은 네. 또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나 저는 제 약에 이런 성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좀 주장을 하면은 좀 봐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하. 예,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운전자는 자기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지럽거나 졸린데도 운전대를 잡았거나 또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게 확인되면은요, 또 성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차가 이상하게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단 있어요. 말이죠. 이게 크락션 뒤에서 네. 울려주는 의무도 있는 거죠. 네, 뒷차는. 네. 올려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단속도 좀 궁금해요. 네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 불어서 측정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약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바람을 분다고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술처럼 불지는 않고요. 경찰관이 일단 운전자 행동을 보고서는 네.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상태를 보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타액, 침이라든지 혈액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침으로도 또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이게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다들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걸까요? 엄격한데요. 네.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어요. 또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크죠. 그렇네요. 네. 네. 무섭습니다. 자, 만약에 이 검사가 좀 겁나서 네네. 뭔가 찔리시는 게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네. 저 측정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더 큰일이 나게 되죠. 아하. 그래서 실제 불응 시에는 실제 운전, 약물 운전을 한 것과는 똑같은 네.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을 처방해주는 우리 네네. 약사님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약국에서 약을 줄 때 이거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안내를 좀 해주시나요? 사실 근데 약사가 모두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음정금지를 강제할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 가능 여부는 결국 본인의 상태에 달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저희 같은 약사들 전문가들은
사회적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약 지도를 해드려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해주시면은 더 그렇죠.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럼 특히나 어떤 약을 줄 때 더 강조를 하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향정이라든지 그 향정신성 의약분이라든지 마약류 같은 경우 직접 단속 대상인 경우에는 네네. 이 약은 법적으로 약물 운전 그 단속 대상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안내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은 꼭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직접 단속 대상인 경우에는 네네.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그렇죠. 편이고, 네. 약국 그 봉투에도 보면은 네네. 경고 문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졸린 약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네. 이렇게 자고 있는 네, 이모지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표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서면 안내서하고 봉투에 경고 문구를 이렇게 넣거나 스티커 붙이는 데 기록을 이렇게 남기게 되거든요. 네. 혹시 모를 사고에서 약사님이 설명 안 해줬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국에도 뭔가 CCTV를 좀 잘 설치를 해두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그럼 가끔 환자분들이 네네. 이 약 먹고 운전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참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대답하기가. 네. 사람마다 이게 약 반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전 약물이니까 처음 복용하실 때는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가급적이 운전을 좀 피하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몽롱하거나 또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이러실 때는 좀 운전대 잡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처음 먹어보는 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네. 한번 먹어보고 상태가 네네. 괜찮으면 네네. 그때 운전대를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운전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생기는 거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좀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운전대를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당연히 네. 자신의 상태는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팁 하나 주실까요? 약국에서 약 받으실 때 일단은 이 약 먹고선 운전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꼭 좀 물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보통 그 약사님들이 다 창세하게 설명을 드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게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조금 더 그 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전운전이라는 것은 약사님들과의 상담에서 시작된다. 이런 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약국에서부터 그렇죠. 안전운전이 시작된다. 이런 네네. 마음으로 네.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신 질문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5586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친어머니가 치매 환자신데요. 나이가 있으셔서 치매약과 고혈압, 뭐 이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네. 최근에 약을 물과 삼키지 않고 자꾸 씹어서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네. 씹어 드시면 약 효과를 괜찮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보편적으로는 보통 약물들은 다 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를 통과해서 가게끔 되어 있는 장용종도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과 함께 네. 삼켜서 씹지 말고 그렇죠. 넘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실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또 치매 환자시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럴 수 있겠죠. 물과 네. 또 억지로 삼키게 하기도 어렵고 네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네. 물과 드실 수 있도록 네네. 옆에서 노력을 해주셔야겠어요. 자, 또 6790님께서 지난 시간에 질문을 추가로 보내주셨는데 이 감기약이나 비염약처럼 졸린 약들 먹었을 때 몇 시간 정도나 지속되는지 궁금하다고 그리고 아침에 약 먹었으면 점심 정도에는 운전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지난번에 1세대, 2세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3세대까지도. 그렇죠. 보통 이제 노란색 약으로 되어 있는 페니라민 계열 같은 1세대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후에 약물이 최고점에 다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아침에 먹으면 점심 때 졸릴 수 있다. 안 되겠네요. 그렇죠. 딱 그럴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아하. 운전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네. 그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 졸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처방을 받으셔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방을 받으실 때부터 네네. 운전 계획이 있으시다고 꼭 네.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겠어요. 그게 좋죠. 네. 네. 또 5248님께서도 영양제를 여러 가지 드신대요. 네네. 루테인과 오메가3, 철분제, 비타민, 간 영양제까지 네네. 네, 많이 챙겨 드시고 많이 챙겨 드시네요. 계신데 네. 이번에 이제 B형 독감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네. 처방받은 약과 영양제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되게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네네. 위장장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이미 그러지. 이미.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어. 뭐 건강하시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식후 즉시하는 거를 원칙으로 먹자마자 바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독감약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오심, 구토라든지 소화불량 같은 게 있어요. 네. 부작용 중에 이미 이 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독감에 걸렸으니까 독감약을 먹는 게 넘버원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약들은 일단 중단하시고 독감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여되는 그 비타민 B군 네. 컴플렉스 이런 복합제 비타민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같이 드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영양제는 좀 끊으시고. 우선순위에서 이제 예. 독감약이 제일 먼저니까 그렇죠. 이게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루테인,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사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기름이고 막 이러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독감 치료를 위한 약과 비타민 B군 정도 이렇게 그렇죠. 드시면 한 일주일 좋겠네요. 정도 후나 뭐 2주 정도부터 드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그런 네. 약들은. 네. 네, 우리 5248님께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지금까지 고윤성 약학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3485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